이번 시간은요, 한 사이클리스트가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기록을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자전거 대회 참가 후기가 아니에요. 뭐 97km를 달렸다, 힘들었지만 뿌듯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 그런 단순한 후기는 아니군요. 네, 페달을 밟으면서 백제의 옛 땅을 가로지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역사적 인물과 딱 마주치는 그런 지적인 탐험기입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오늘의 임무는 이 기록을 쭉 따라가 보면서요, 어떻게 이 하나의 장소가 현재의 경험하고 아주 먼 과거의 기억을 연결하는지, 그리고 또 그 기억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전혀 다른 의미로 바꿔놓는지, 그걸 한번 생생하게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자료예요. 보통 여행기는 내가 뭘 봤다에 좀 초점을 맞추잖아요. 맞아요. 내가 뭘 했고 뭘 먹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은 내가 달리는 이 땅이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거든요. 아, 관점이 다르네요. 네. 자전거라는 아주 현대적이고 개인적인 행위가 1400년 전 백제의 꿈, 그리고 또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의 한복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회에 참가하기 몇 년 전에 한 가족 여행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아, 과거의 기억이군요. 네, 이 글쓴이가 익산 미륵사지에서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머릿속에 과거의 백제의 옛 수도들을 여행했던 기억이 뭐랄까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간 거죠. 아, 그 장소가 기억을 소환한 거네요. 맞습니다. 공주공산성에서 맞았던 그 고즈넉한 바람이라든가 부여 낙화암에서 내려다봤던 백마강의 그 쓸쓸함 같은 것들이요. 일종의 부름을 받은 셈이네요. 그 땅이 다시 오라고 손짓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들 중에서 유독 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묘사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면이죠? 바로 해체된 채로 번호표를 막 덕지덕지 붙이고 바닥에 누워있던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입니다. 아, 그 보건공사 할 때 모습. 네, 거대한 탑이 마치 무슨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다 해체돼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상처 입은 거인의 모습이 몇 년이 지나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를 다시 익산으로 이끈 겁니다. 그 기억이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미륵사지라는 곳이 그냥 오래된 절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시 백제는 아시다시피 신라와 당나라의 압박으로 국운이 점점 기울어가던 시기였습니다. 네, 위기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무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우리 백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어떤 국가적인 비전을 선포하면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든 공간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보통 사찰은 탑 하나에 법당 하나, 그러니까 1탑 1금당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미륵사는 3탑 3금당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게 아닐 텐데 이런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백제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대체 뭐였을까요? 아,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세상의 중심을 선언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요? 네. 3개의 텁과 3개의 금당은 미래에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미륵불의 세계를 이 땅 위에 구현한 거죠. 아, 즉, 앞으로 열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은 바로 여기, 백제 익산이다 라는 엄청난 선언이자 국가적인 꿈이 담긴 건축물인 셈입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쵸. 비록 그 꿈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대부분 소실됐지만 그 거대한 터만으로도 여기는 한때 위대한 나라의 심장이었다는 웅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이는 본격적인 라이딩을 시작하기 전에 그 거대했지만 결국 쓰러져간 꿈의 흔적 위를 자전거로 한 바퀴 둘러본 셈이군요. 네. 새벽 3시 반에 출발해서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느꼈다는 그 감전이 더 와닿네요. 한때 나라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변방이 된 백제의 흔적들이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드는 듯했다는 이 표현이요. 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쓸쓸함이 교차하는 그 감정을 안고 드디어 출발선에 선 겁니다. 97km 여정의 시작이죠. 자, 드디어 본격적인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총 거리가 약 96km, 상승 고도는 609m.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아주 힘든 코스는 아니죠. 네, 평이한 수준이죠. 그런데 글쓰이는 이 백제의 들판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부터 평경 묘사가 정말 압권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고요한 익산의 들판, 바람에 실려오는 볏짚이랑 거름 냄새, 그리고 메타세코이아 가로수 사이로 쏟아지는 그 늦가을 햇살. 정말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온몸으로 그 땅의 리듬을 느끼면서 달리던 중에 문득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져요. 저도 이 부분을 읽다가 잠깐만, 이순신?이라고? 그렇죠. 뜬금없죠. 네.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뭐 한산도, 여수, 명량 전부 남쪽 바다에서 활약했잖아요. 네, 활동 무대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내륙인 익산, 그것도 이 넓은 평야 한가운데서 왜 갑자기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을까요? 이게 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고래를 떠올리는 것만큼이나 뜬금없는 연결 아닌가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죠. 이 글의 가장 빛나는 통찰이 바로 이 뜬금없어 보이는 연결을 기어이 찾아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마리가 뭘까요? 실마리는 글쓴이가 달리고 있던 바로 그 땅의 본질에 있어요. 바로 곡창지대라는 키워드입니다. 곡창지대요. 아, 호남평야. 정확합니다. 익산을 포함한 호남평야는 예로부터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였죠. 조선시대에는 그냥 나라의 식량 창고 그 자체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을 좀 돌려보죠. 400여 년 전, 1592년 임진왜란 당시로요.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밀고 올라오던 일본군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보급 문제, 군량미 확보가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군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어요. 육군은 북진하고 수군은 남해와 서해를 돌아서 물자를 보급한다. 아, 수륙병진. 네. 특히 서해로 진입해서 이 호남 평야의 쌀을 확보해서 군량미로 삼고 그걸 바탕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는 전략이었죠. 즉, 이 익산 들판의 쌀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열쇠였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글쓴이가 이렇게 평화롭게 달리고 있는 이 들판이 당시에는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그렇죠. 전략적 요충지. 네,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군의 계획을 산산조각 낸 사람이 누구죠? 아, 이순신 장군이군요. 바닷길을 막아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수군 주력을 격파하면서 일본군이 서해로 들어와서 호남에 곡식을 실어 나르려던 계획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와, 바다에서 이순신이 길목을 막아섰기 때문에 내륙인 익산 평야의 쌀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가 곧 이 땅을 지켜낸 것과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여기서 모든 게 연결되는군요. 네. 페달을 밟으면서 느끼는 이 평화로운 바람이 사실은 수백 년 전 바다에서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결과물이라는 깨달음. 그렇죠. 이 순간부터 이 라이딩은 더 이상 그냥 자전거 여행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도 지금의 이 고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전 누군가의 피와 결단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오늘의 라이딩은 단순한 기록이 될 수 없었다고 적고 있어요. 개인의 신체적 경험이 역사적 상상력의 촉매가 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바람, 냄새, 햇살 같은 감각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 네, 그를 현재에서 과거로 순식간에 이동시킨 겁니다. 바다와 땅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보급로와 식량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면서 눈앞에 익산 평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쌀이 자라는 밭이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렸던 역사의 현장이 된 거죠. 이 엄청난 깨달음 이후에 글쓴이의 라이딩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말 역사의 한복판을 달리는 경험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상상으로 이어져요. 네. 혹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던 시절에 이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네, 일개 병사로 돌아가서 싸우라는 명을 받은 사건이죠. 그렇죠. 장군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장군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여산 고갯길을 지나면서 자신과 비슷한 이 풍경을 보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겁니다. 온갖 억울함을 품고 이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길은 흙에서 시멘트로, 시멘트에서 아스팔트로 변했지만
길 자체가 놓인 그 땅은 그때와 다름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길이라는 공간의 연속성을 통해서 과거의 인물과 현재의 자아를 연결하는 대목이죠. 여기서 풍경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매개체가 됩니다. 네, 글쓴이는 페달을 밟으면서 이 땅을 그냥 평야가 아니라 군량을 지켜낸 땅, 그리고 누군가의 결단이 흘러들어와 묵직하게 누워있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시선이죠. 그러다가 바람소리 속에서 환청까지 듣게 되죠. 길을 끊어야 나라가 산다는 장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고. 와, 이건 물론 상상이지만 그만큼 이순신 장군의 그 결단에 깊이 몰입했다는 뜻이겠죠. 보급로를 끊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어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일부단경 족구천부. 아,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네, 그 말이 바다가 아닌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바다의 길목을 지켜서 육지의 풍요를 지켜낸 그 역사적 사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이 들판 위에서 현실감 있게 체화된 것이죠. 와, 이 순간 라이딩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서 시간을 거스르는 여행이 됩니다. 결국 97km의 여정이 끝났을 때 그는 단순히 코스 완주라는 성취감만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을 지나온 듯한 묵직한 여운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전거 안장 위에서 시작된 하루가 백제의 쓰러진 꿈과 이순신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하루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정말 멋진 여정이네요. 네, 하나의 공간이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백제의 예터를 달리는 라이딩이었는데 그 끝에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운명이 그 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깨달음이 있었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네요. 한편에 사이클링 기록이 있었고 자전거라는 매개를 통해서 익산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고 네, 그 풍경은 미륵사지를 통해서 1400년 전 백제의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넓은 들판은 다시 40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의 결단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역사적 진실과 연결이 됐고요. 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발딛고 서 있는 이 공간이 결코 텅 비어있지 않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장소들, 그 아스팔트 밑, 보도블럭 밑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은 어쩌면 과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나 중요한 결단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와,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가 압축된 텍스트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고요. 듣고 보니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길도 새롭게 보이네요. 그 길에도 분명 제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매일 오가는 길이나 자주 산책하는 공원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의 그 장소, 그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어쩌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은 없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발밑에도 시대를 뛰어넘는 거대한 서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햇살이 부서진다 봄의 언덕 위에서 과거가 나를 부른다 백제의 길 위로 왕궁리 돌담 따라 시간의 문을 열면 무왕의 꿈이 다시 숨쉬네. 달려라
사라진 깃발이 바람에 흔들린다. 선화의 미소 속에 숨은 기도처럼 나라의 꿈이 들판 위에 피어난다. 달려라 익산의 바람을 타고 백제의 심장으로 들어가자. 무너진 시간 위에 다시 피는 홍. 우린 지금 그 길 위를 달린다. 왕궁의 계단 금빛의 향로 잃어버린 믿음 다시 깨어난다. 역사는 먼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묻는 나의 질문이야. 달려라 익산의 햇살 속으로 백제의 혼이 깃든 그들 반 위로 빛나는 역사여 내 안에 살아라. 이 길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